2학년 1학기 물질의 구성, 전기화작이,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자, 해봅시다. 물질의 구성. 일단 물질은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뭘까?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는 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로 되어 있다. 1원소설 물. 근데 이때는 이제 원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중요한 물질 요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화분에 물을 주면은 싹이 트는데 뭐 탈레스는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사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몸의 뼈도 뭐 불이랑 흙의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예, 만물은 만약에 입자들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뭐 맞기는 하죠, 그렇죠? 네. 이 사람 말이 맞긴 해요.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긴 해. 이게 지금 2000 한 거의 한 400년, 2500년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긴 한데 뭐 2000년 전부터 뭐 전부 다 올바른 얘기 했으면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겠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엠페도클레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이랑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이걸 이제 4원소설이면서 원소 변환설이라고 해요. 원소 변환설. 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이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긴 한데 서로 성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원소들이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변환될 수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다 이 사람 말을 다 믿고 따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는 줄 알고 중세 시대까지 한 2000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쳤다. 근대 화학이 탄생하기 전까지 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었어요. 한 2000년 동안. 근데 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어요. 연금술. 연금술은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순이랑 황은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수은이 그때 쌌어요? 싸지는 않죠. 그래도 금보다는 싼 거지. 뭐 싸지는 않아도 하여튼 금보다는 싼 거니까. 그 이런 애를 어떻게 하면 금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변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폭발해서 죽은 사람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그러기도 하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뻥 터지고 이런 거는 다 연금술사들이야, 사실 연금술사들. 그래서 연구는 금 만드는 건 실패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이 발명이 되고 과학 발달에 기여는 해요. 연금술이. 연금술사들이 열심히 실험하다 보니까 금은 못 만들었는데 뭐 황산이나 뭐 염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연금술사들 때문에 화학이 발달을 합니다. 화학이. 이 사람들은 알케미스트라고 하거든요. 알케미스트. 근데 화학을 영어로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연금술사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실패했지만 사실은 과학 발달에 기여한 게 맞아.
동양에서는 이제 동양 오행설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누가 주장했다 뭐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 동양 오행설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여기 쇠가 들어가요. 쇠. 물, 불, 흙, 공기. 공기는 없네. 물, 나무가 있구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일하고 일하고 월 빼면은 나머지가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가 근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흙하고 좀 쇠랑은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하고, 쇠금자죠, 이 금이.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오행설, 서양에서는 사원소설, 이런 게 지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당시까지는 근대 물질관, 근대. 자, 원소의 개념을 보일이라는 사람이 요런 걸 원소라고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를 분해되지 않는 것들을 원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어떤 애를 분해를 했어. 근데 다른 애가 있어. 그러면 이건 원소가 아니지. 왜냐면 얘가 원소지. 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어야 되니까. 근데 보일 그때 사람들이 양파를 물에 놔두면 이게 자라잖아요. 근데 보일이 물이랑 흙이랑 같다라고 그런 걸 믿었었어요. 아, 그래? 그랬었어요? 흙에 심는 거랑 물에 심는 거랑 똑같이 자라니까? 그랬구만.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조금 몰랐었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현대적인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게 보일이고, 라부아즈랑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보일의 주장에 근거해서 원소를 실험적으로 찾아요. 33종의 원소를 발표하는데, 사실 33종의 원소이긴 한데, 이 당시 기술로는 뭐 알루미나나 석회나 이런 거를 다른 원소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원소다라고 쓴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산소랑 알루미늄으로 분해 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은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 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라부아제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물을 주철관이라고 하는 데 넣고 가열을 합니다. 물이 원래 H2O거든요. 이게 분해가 돼요. 산소랑 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나중에 어떤 기체가 나와. 근데 그거를 받으면 걔가 불 붙이잖아. 그럼 뻥 터져요. 얘가 그런 애가 수소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주철관의 질량을 재보면 주철관의 질량이 늘어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소가 철하고 반응해가지고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실험한 거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다라는 거는 물이 분해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물이요? 물은 원소가 아니죠. 그쵸. 분해했으니까.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혀요. 근데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했고 물이 원소다라고 주장했잖아. 근데 물이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구나. 이제 알게 된 거야. 물을 분해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요. 수소와 산소에 전기불꽃을 튀기면 물이 나와. 물 뻥 하면서 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다른 물질이
결합을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닌 게 되죠. 라부아제는 이렇게 실험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분해 실험을 할 때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전기 분해를 하면 되고, 이거는 뭐 화학을 좀 더 배우면은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됐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을 해요. 물을 분해하면. 여기 물이 들어있고,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 하여튼 플러스 극에서 산소 발생하고요,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해요. 근데 얘가 산소인지 어떻게 하냐면, 산소의 성질은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르면은 그게 산소가 있다라는 거야. 불이 활활 다 타면. 그래서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의 특징은 불 붙이면 뻥 터져요. 그래서 여기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체크.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탈레스. 자, 여기까지는 엠페도클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성질 변화로 서로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요런 사람들은 연금술이네. 방법이다라고 써있네. 연금술. 자, 라부아제입니다. 라부아제.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혀낸 사람, 라부아지에.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뭐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부아제. 라부아지에가 잘 모르는데 프랑스 혁명 때문에 감두되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이 부자야. 라부아제가 귀족이야. 귀족이어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귀족들 죽이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라부아제가 죽어요. 귀족이고 부자여서 정밀한 저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질량을 측정해서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 알아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원소와 원소의 이용. 원소는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해요.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이고요. 이 중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때 이제 뭐 이게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입자 가속기로 꽝 충돌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꽝 충돌을 시킵니다. 스위스인가? 거기도 있고, 셀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걸로 뭐 코크나 이런 거 발견하기도 해요. 입자 가속기로. 아무튼 인공적으로 합성도 했다. 자,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금속은 뭐 전기가 잘 통하고 열을 잘 전달해주고 자유전자가 많고 이런 게 금속이고, 나머지는 비금속이에요.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탄소는 C고요. 2학년 과정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 처음에 원소 기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외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외우셔야 되고요. 탄소, 수소, 질소, 산소네. 산소, 질소, 뭐 이런 게 이제 원소 기호야. 비금속은 22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금속이다. 금속의 종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헬륨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2 산소가 O2인데 2라고 써도 산소가 두 개 붙은 거기 때문에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 가지 원소 N2라고 써도 이건 질소인데 질소는 N2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철이나 뭐 이런 거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뭐 금이나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옆에 있네. 그런 거를 이제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흑연, 탄소로만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쩔 땐 다이아몬드고 어쩔 땐 흑연이야.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압력이랑 온도를 높여가지고. 근데 일반 뭐 가정이식으로 안 되고 진짜 정식 기구로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온도랑 그 압력이 엄청 높아야 됩니다. 예. 네. 한동안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흑연으로 뭐 금 만드는 가짜를 되게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금은 AU고요, 은은 AG, 헬륨은 HE, 오존은 O3예요. 예, 산소는 O2고. 저것들은 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 개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합물은 물 H2O, 이산화탄소 CO2, 플라스틱은 뭐 탄소랑 수소의 화합물이고요. 뭐 설탕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요. 포도당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 뭐 메테인도 탄소,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차 이제 배워가면서 뭐 그때그때 한 번씩 써보는 거고. 자, 원소의 이용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는 뭔가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 연료로 사용됩니다. 헬륨은 얘가 가볍긴 한데 공기보다 가볍긴 한데 폭발하지 않으므로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됩니다. 수소도 원래 가벼운데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뻥 터지니까 안 쓰는 거야. 전에 그 수소 넣었다가 맞아요. 예, 뭐 힌덴부르크라고 해서 공기 중에 21% 차지한다. 그러니까 산소는 원소 기호는 O인데 그냥 산소가 O2로 존재를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O2라고 쓰셔도 되고요. 호흡이나 연소에 사용된다. 탄소는 이제 수치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고, 자, 알루미늄은 AL이에요. AL.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창틀이나 항공기 몸체, 알루미늄 박 등으로 이용됩니다. 금은 AU인데 얘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뭐 한 1000년 전의 금관 이런 것도 멀쩡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노란색 광택이 유지되며 장신구로 이용된다. 자, 그 다음에 규소는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므로 전자장치에 사용됩니다. 규소, 실리콘이라고. 실리콘. 뭐 미국에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게 이제 반도체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한 데를 말하는 거고요. 철은 Fe2고 지구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 중 하나다. 단단하다. 구리는 Cu9고요. 전류가 잘 흐른다. 열도 잘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건 이제 자꾸 읽어 두시는 겁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78% 차지하고 과자봉지 충전 기체로 사용되고, 수는 HG인데요.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금속은 다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만 액체로 존재합니다. 온도계나 수온 등에 이용된다. 독성이 나타난다.
염소는 CL이긴 한데 원래는 CL2로 존재를 해. 독성이 강하다. 살균제로 쓰이고 표백제나 이런 데도 쓰인다. 독가스 같은 걸로도 쓰여요. 독가스요? 그러니까 얘가 독성이 강해서 진하면은 이제 뭐 사람도 죽고, 근데 조금만 쓰면은 세균 정도만 죽이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나 그런데 염소로 뭐 살균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영장이나 그 약간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가. 소독 냄새가 나고요. 근데 오존으로 살균하는 데도 있어요. 오존으로 살균하기도 한데 그런 건 조금 더 사실 비싸긴 하지. 옛날에 저기 뭐지? 웅진 플레이 도시 가보니까 거기 수영장에 오존 살균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소독약 냄새가 덜해요. 근데 약간 비싸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 연료로 이용되는 것은 수소이고, 반도체는 평소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반도체로 사용하는 원소는 이제 규소나 뭐 절마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규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 자, 됐지요? 원소의 확인. 근데 이 어떤 원소가 이 물질에 들어있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금속 원소 중에 리튬은 태움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빨간색 불꽃이 나와요. 나트륨을 불꽃 반응을 하면 노란색이 나오고, 칼륨을 불꽃 반응을 하면은 보라색이고, 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나옵니다.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금속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요 정도는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요. 나트륨이 그 음식에 들어간 그 나트륨. 소금에 NaCl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해보고 싶으면 이게 가스레인지 켜고 소금을 뿌려. 그럼 노란색 불꽃이 돼요. 젓가락 같은데 소금물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해봐. 그럼 노란색 불꽃 나. 노란색 불꽃. 시간이 많으면 이거 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 네, 한 달 만에 이거 한 권 끝낸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거 나중에 이거 할게요. 이거 불꽃 반응색 관찰하는 거 실험할 때 해보고, 이게 불꽃놀이 할 때 이렇게 막 색깔들이 막 다르게 되잖아요. 뭐 어쩔 때 빨간 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금속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빨간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 불꽃놀이 안에 있는 금속을 다르게 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요, 저런 이런 원소들 있잖아요. 이런 금속 원소들은 뭐 약간 광산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땅에서 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순수하게 얻어내려면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 자체는 NaCl로 존재를 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자를 얘한테 줘. 그럼 나트륨이랑 염소 기체랑 이렇게 분해를 해야 돼. 얘가 지금 이온 상태로는 물에 녹아 있는데, 이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나트륨으로 만들려면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전기 분해. 전자가 모자란데 전자를 줘야 돼요. 전자를 주면은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얻는 방법은 뭐 이런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광석에서 얻어내면 되고,
근데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 NaCl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도 뭐 바닷물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 이제 얻어냅니다. 예. 칼슘이 그 우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칼슘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칼슘은 원래 이온에 대해서 배우긴 해요. 예. 칼슘 이온 같은 걸 먹는 거야. 칼슘 이온. 그러니까 칼슘 덩어리를 먹어도 사실 되긴 하겠지만 칼슘 덩어리. 하여튼 칼슘 이런 거 먹으면은 만약에 나트륨을 먹는다. 그럼 죽어요, 그냥. 네, 나트륨이 폭발성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나트륨 덩어리를 먹잖아. 네. 그러면은 죽어. 죽고. 근데 이온은 괜찮은 거야. 얘는 먹어야 되는 거고. 응? 학원에 나트륨 있거든. 그거 물에다 넣으면 칙 하면서 막 분해되면서. 학원에 나트륨이 있다고요? 나트륨만 있는 게 있어요. 네, 고등학생들 그런 실험하는데 나중에 좀 보여줄게요. 아무튼 이 금속들마다 불꽃색이 다르다. 자, 그래서 불꽃 반응의 특징.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찍어가지고 불꽃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양이 적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있어도 색깔 변화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것도 나트륨이 들어있죠. 질산 나트륨에도 나트륨 들어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다른 물질이긴 해. 이게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 다른 물질이에요. 근데 나트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둘 다 노란색 나와요. 둘 다.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둘 다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긴 한데 이제 단점이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잘 보시면 둘 다 빨간색이죠. 이거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구별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요. 예, 일단 스펙트럼이 뭐냐면 백색광이 와. 그러니까 뭐 햇빛 이런 거. 그걸 프리즘으로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굴절률 차이가 나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빨강색부터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뉘어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 색깔의 띠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해. 스펙트럼. 근데 햇빛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여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 이 불꽃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애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리튬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실제로 빨간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나트륨은 거의 노란색만 나오니까 노란색 이 선 스펙트럼만 보이는데, 뒤에 잠깐 봐봐. 자, 몇 쪽이냐? 16쪽에 한번 보시면 리튬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한꺼번에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스트론튬은 이런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거를 모아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과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이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거는 원자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리튬이나 이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면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뭐 화학을 좀 더 배워야지 아는 건데 원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여서 리튬이나 스트론튬은 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들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 이게 선으로 나오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자료 더하기 한번 봐봐. 어떤 물질 X에 불꽃 반응을 하면서 그 분광기로 관찰했더니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근데 원소 A, B, C는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을 해놨어. 그러면 이제 비교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선의 위치가 전부 다 요 물질 X에 있죠. 네. 그러면 이 물질 X는 A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A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B는 여기 세 가닥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요런 애 B에 있는 보라색 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원소가 여기에 있으려면 이 스펙트럼이 여기 다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B는 여기 없는 거예요. C는 C에 있는 선 스펙트럼이 저기 X에 다 있지. 네. 그러면 물질 X에는 A랑 C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은 물질 X에 어떤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튼 원자 구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좀 화학하거나 이럴 때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자, 빈칸 채우기.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청록색으로 나오는 애는 구리입니다, 구리.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리튬은 빨간색이고, 주황색으로 나오는 건 칼슘. 스트론튬은 이제 빨간색. 이건 외울 수밖에 없고,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은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빨주노초 파나모가 다 보이는. 리튬,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는 거. 선 스펙트럼으로. 여기도 나오네. 국이나 찌개가 넘쳐 흐르면 여기 갑자기 노란색 불꽃이 나와요. 왜냐면 국이나 찌개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소금에 나트륨이 있거든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 구별하기. 자, 봐, 염화 나트륨. 나트륨이 있으면 노란색입니다. 질산 나트륨, 그럼 노란색. 스트론튬 있으면 빨간색. 스트론튬 있으면 빨간색. 구리 있으면 청록색. 구리 있으면 청록색. 칼륨 있으면 보라색. 칼륨 있으면 보라색. 근데요. 그 염화 나트륨이나 그런 거는 나트륨이랑 다른 원소를 합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은 얘야. 근데 나트륨 아직 우리가 배우긴 합니다. 이게 나트륨 이온과 이게 염소거든요. 원래 염소.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트륨과 염화 이온의 결합인 거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자, 1번에 다 뭐죠? 5번. 맞아요. 이게 청록색, 빨간색, 황록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없어. 보라색은 칼륨 있어야 되죠, 칼륨. 네. 자, 옳지 않은 거 답 뭐죠? 5번. 5번. 이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건 3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염화나트륨도 아까 얘기했지만 염화나트륨이 있어. 근데 그거를 불꽃 반응을 해보면 나트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염화이온이 있다라는 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시료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 있어. 근데 그가 나트륨이 있다라는 건 알아도 염화이온이 있는 거는 불꽃 반응색으로 몰라요. 염화이온은 불꽃 반응색이 없어가지고. 응? 다 있는 게 아니야. 다 있는 게. 불꽃 반응색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알 것 같아요. 자, 심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뒤쪽에는 원자도 나와. 이게 개념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원소는 기본적인 성분을 의미해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종류야, 종류. 근데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야.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일 방울이 안에 사과, 배, 복숭아 있어. 그러면 과일 종류는 3가지죠? 네. 근데 과일의 총 개수는 5개죠? 네. 그러니까 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원자를 셀 때는 하나하나 세는 거고,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거는 원소는 3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 있어.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는데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3가지죠? 네. 근데 원자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탄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6개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거를 수소 원소 6개 이러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성분을 의미할 때는 원소를 의미하는 거고,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1번부터 17번. 근데 요거를 아무튼 진도를 우리가 나가려면 좀 숙제로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래도 개념 확인 문제를 하고 가자. 개념 확인 문제 해보세요. 1번부터
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려면 이 시료의 색깔이 나와야 되잖아요. 니크롬선은 뭐 니켈 크롬 합금이야. 그런데 아무튼 얘는 불꽃 반응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혀서 색깔을 보는데 시료의 색깔이 나와야지 시료에 뭐 어떤 원소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니크롬선은 불꽃 반응 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서 쓰는 걸로 쓰는 거죠. 그럼 구리선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구리선은 안 되죠.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겉불꽃에 넣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좀 아까 생략했는데,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실험했는데 지금은 그냥 요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할 때 처음에 이제 묽은 염산이나 이런 걸로 씻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니크롬선을 토치의 겉불꽃에 넣으라고 돼 있는데, 불꽃이 원래 겉불꽃, 속불꽃이 있어요. 근데 이 겉에 있는 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돼. 그래서 온도가 높고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무색이야, 무색. 겉불꽃이. 그러니까 색깔을 봐야 되는데 속불꽃은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불꽃에 넣어라 이 소리고. 그 다음에 니크롬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튼 니크롬선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저 풀어봐 주시고, 네, 17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요거 문제 푼 거는 다 맞았으니까 네, 넘어가고, 실력 강화 문제는 요거는 숙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아무튼 잘하니까 뭐 여기도 나중에는 숙제로 하고,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 아까는 원소고 이건 원자잖아요.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입자 하나하나. 그래서 어떤 물질이건 자꾸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을 한 거지.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 이때는 입자설이라고 해.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쪼개다 보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는 걸 다 알고는 있지. 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입자랑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빈 공간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튼 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이라고 하고요.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어.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뭐 이래. 그래서 워낙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실제로. 자, 그랬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다가 입자설, 원자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보일이, 이때도 보일이죠.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해. 근데 이거는 데모크리토스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2자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제2자관 실험이라고 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있고 수온을 넣은 거예요. 수온이 조금 있을 때는 부피가, 보일이 원래 기체 압력하고 부피하고 그거 실험한 사람이잖아. 얘가 이 상태에서 수온을 더 넣어. 그러면 이제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데 이 부피가 줄어드는 거를 빈 공간이 있으니까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2자관 실험은 입자설을 증명하는 실험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섞으면 원래 100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섞으면 100이 좀 안 돼.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물은 액체 상태여서 뭐 빈 공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이게. 에탄올도. 근데 물이 뭐 요만하다라고 치면, 에탄올이 좀 더 크긴 할 텐데 실제로는. 아무튼 에탄올이 이만하다라고 치면, 물은 요만하다라고 치면, 요 빈 공간 안에 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피가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0이 안 되는 거야. 뭐 질량은 두 개 합친 거 똑같은데, 큰 입자 사이에 이 작은 입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10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98 뭐 이렇게 돼요, 실제로 하면. 자, 그래서 이것도 입자설의 증거가 되는 거고,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한 겹으로 만들었다 쳐, 이게 한 겹으로. 그 다음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고, 비눗방울도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다. 비눗방울은 그 비눗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바람을 불어넣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겹으로 됐다 치자. 그 다음에 부으면 터지겠지. 그러니까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어. 그거는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원자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원자설을 제안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대단한 거야. 그래도 왜냐면 이게 1803년 이때거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에는 사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런 생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원자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원자가 있어,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원자설은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원자설을 제안할 수밖에 없어,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제가 하고, 프루스트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원자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원자가 쪼개지거나 이러면 이런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종류면은 같은 질량이고, 다른 종류면 다른 질량이다. 그리고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다른 애로 변화되지 않는다. 잠깐만. 요런 핵 반응을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죠. E는 mc제곱만큼, 질량이 조금 변하거든요. 질량이 조금 변하는데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니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방출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돌턴은 이제 원자설을 이야기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수정해야 한다 하더라도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 원자를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개념이 잡힌 겁니다. 책에서 봤는데 돌턴이 어. 엄마한테 어느 날에 빨간색 양말을 선물했는데 어. 돌턴이 게 회색으로 보여서 선물한 거였대요. 어. 네, 돌턴이가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생명이었는데 어허.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어. 그날부터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과학자가 됐어요. 아 진짜? 시간을 처음 알았네. 돌턴이 생명이었구나. 하하. 네. 신기하네요. 자, 일단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때는 이제 입자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돌턴은 이제 원자로 되어 있다. 예,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원자는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소는 기본 성분으로 끝나야 되고 얘는 기본 입자로 끝나야 돼.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아까 TEM이라고 했죠. TEM으로 보면은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래픽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원자가 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 핵에 원래 원자 핵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옆에는 써 있네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원자 핵으로 되어 있다. 예, 이 정도만 배워. 근데 원자 핵은 양성자가 플러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전체적으로 플러스성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중성자는 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더하면 양성 플러스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근데 양성자 개수가 3개면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사실 양성자 수가 3개면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3개가 돌잖아요. 이걸 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핵의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다. 이거는 왜 플러스 3이냐면 양성자가 3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 따라서 뭐 원소기호 번호가 정해진다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 번호가 정해지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1개예요. 수소가 1번이잖아요. 그 양성자 1개예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구나. 그리고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예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92번이거든요. 92번. 네. 그럼 양성자 92개야. 근데 만약에 양성자가 뭐 118번이다. 그럼 양성자가 118개나 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잘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그래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118번 이런 거는 만들어도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래요? 자연적으로 붕괴합니다. 근데 저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 어디다 써요? 일단은 만들고 네.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뭐 플루토늄 이런 거는 뭐 핵폭탄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만들고 오는 거예요? 일단은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되네 이런 건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붕괴를 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뭐 암 치료하는 데 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방사능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건 이제 뭐 10의 10승분의 1미터.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미터.
그렇게 작아.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온 거는 이제 1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옹스트롬. 근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나노미터로 따지자면 이제 0.1 나노미터. 요게 이제 원자의 크기입니다. 물론 차이는 나요, 이제. 근데 그냥 대충 말할 때는 요거다, 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0승은 요거예요. 10의 10승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뭐 요걸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근데 원자가 작긴 한데 원자 핵은 더 작아요, 사실은. 원자 핵은 더 작습니다. 원자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데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원자 핵은. 그러면은 이게 10만 배 차이거든요. 10만 배 차이. 10만 배? 네, 10만 배 차이인데 지름으로 10만 배 차이라는 거는 부피비로는 세제곱비이기 때문에 10의 15승배 차이가 나는 거야. 뭐 하여튼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자 봐봐요. 원자가 만약에 지름이 200m짜리 운동장이다. 원자가 지름 200m짜리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얼마나냐? 그러면 10의 5승분의 1. 그러면 200에서 소수점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동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 핵이 0.002m이기 때문에 2mm. 그러니까 원자가 운동장이 있어. 근데 원자 핵은 여기 개미나 요거 하나가 원자 핵이야. 나머지 운동장은 다 빈 공간이에요. 원자가 속이 꽉꽉 채워져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게 뭔가 꽉꽉 채워져 있는 거 같잖아. 네. 근데 다 빈 공간이에요. 이 빈 공간에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전자도 개수가 좀 많아요? 전자는 양성자 개수만큼 있죠. 양성자 개수만큼. 양성자가 뭐 10개다. 그럼 전자 10개 있어요. 그래서 만약 200m다. 그러면은 원자 핵은 2mm야. 2mm. 그래서 전자는 근데 더 조그매요. 원자 핵보다 더 조그매요. 전자는. 그러니까 거의 다 빈 공간이에요. 원자 질량은 대부분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고,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고,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그 다음에 크기 했고, 원자의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의미하고, 자,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합하면 0이 되는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라고 쳐. 근데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인데 전자가 10개 있거든요. 합하면 0이죠. 그래서 보통 원자의 전하는 0이야. 중성전하야, 중성전하. 중성전하. 원자는 플러스 1이면 전자 1개 있고요. 플러스 6이면 전자 6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겨. 그럼 전자가 여기 하나가 더 와도 되겠네 싶어. 오면 어때? 잡아당기니까. 근데 얘네들끼리는 뭐하지? 얘네들끼리는? 마이너스들끼리는 뭐 할까요?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딱 맞아야지 안정한 거야. 플러스 6이 있으면 전자 6개 있는 게 제일 안정한 거야. 만약에 더 들어와 막 이렇게. 그럼 얘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요. 양성자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많아지죠.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전자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리를 하자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3일 때 전자는 3개가 있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고 요 2개 더하면은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그 리튬은 3번이고 원자 번호는 원래 이거 왼쪽 아래 첨자로 쓰거든요. 산소는 8번이고요. 플로리는 9번이고 양성자 8개, 9개 있거든요. 그 나트륨은 11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자 번호가 늘어날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도 늘어나고 전자 개수도 늘어나고. 근데 산소가 O2로도 쓰잖아요. O2랑 뭐랑 무슨 차이예요? 그건 배울 건데 O는 그냥 원자야, 원자. 하나만 있으면.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 안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산소 분자는 O2로 존재해요. 이거는 산소 2개가 붙어서 하나가 됐다. 뭐 이런 거야. 요건 조금만 있다가 하여튼 산소 원자 하나는 O야, O. 원석이 O고. 요런 그림을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요런 그림을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사용한다. 요런 그림을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입자, 그러니까 성분이 아니라 입자로 되어 있죠. 입자. 이런 거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 탄소는 전하량 쓸 때는 플러스를 쓰셔야 됩니다. 전하량 쓸 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요. 이건 개수에는 플러스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얘는 전자 7개 있고 마그네슘은 Mg입니다.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뭐 가벼운 금속이어 가지고 합금 만들 때 쓰이고요. 마그네슘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플러스 12다. 마그네슘은 뭐 약간 뭐 터지는 성질 같은 게 또 있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뻥 터지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왜 그게 플래시가 터지는 거예요? 밝아져야지, 뭐 빛의 양이 많아져야지 그 사진이 잘 나오니까. 자, 분자는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O2야, 얘가 O2. 실제로 O2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H2로 존재를 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 안정하지 못해요. 그거가 왜 그러는지는 지금 가르쳐줘야 되나? 아무튼 존재 자체는 N2로 이렇게 존재를 해. 얘는 물 분자는 H2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암모니아는 NH3, 염화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HCl, 메테인은 CH4. 아무튼 뭐 이런 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가장 마지막
그 전자 껍질을 8개를 채웠을 때 안정화되는 그런 뭐 규칙이 있어. 그건 나중에 하는 게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자, 분자의 정의는 요 말도 중요한데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그냥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라고 해요. 이게 깨지면은 그 분자의 성질 잊어버려요. 그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뭐 염화수소 분자, 메테인 분자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2개 이상으로 모여 있지만 1개로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다. 근데 그런 분자는 뭐 헬륨이나 이런 애들은 1개로 되어 있어요. 뭐 네온이나 아니면 아르곤이나. 이거는 왜 1개로 되어 있냐면 혼자 있어도 얘는 안정해요. 혼자 있어도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원자 분자가 있어요. 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분자가 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 수나 배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 분자는 O2인데 오존은 O3야. 그러니까 2개 결합하면 산소인데 3개 결합하면 오존이야. 근데 산소는 우리 숨 쉬는데 필요한데 오존은 숨 쉬는데 이거를 마시면 죽어요. 호흡기 질환 걸려. 근데 오존은 우리가 막 오존은 있어야지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 높이 있어가지고 오존층에 있으면은 좋아. 오존층에 있으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을 주지만 이 주변에 오존이 많다. 그럼 공기 오염된 거예요. 저희 여기 부천에 백화점 소품 앞에 있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많은데. 있어요. 그 맞은편에 네. 개남공원 거기에 무슨 가건물한 하나 있고 네. 거기서 측정한 거를 뭐 길가에 이거 있어요. 뭐 오존 농도는 어떻다 막.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오존이 막 발생해.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거야. 자동차 많이 지나다니잖아. 그래서 그건 오존이 많으면은 그거는 공기가 더 오염된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되게 고온으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애가 생겨요. 오존이. 이 불안정한 물질이지만 이런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는 H2O고 얘는 H2O2야. 그럼 얘도 수소 산소로 돼 있고 수소 산소로 돼 있는데 여긴 산소가 2개 있잖아요. 얘 달라요. 요거는 소독약 같은 걸로 많이 쓰이고 요건 물인 거고. 가산수소 먹으면 죽죠. 예. 어떻게 될까? 일단은 여기 산소가 많이 발생해. 네. 근데 그게 먹으면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물하고 산소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 따로따로 분해가 되면. 그래서 완전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독약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어디 상처 나면 이걸 바르면은 산소가 막 나오거든. 그게 뽀글뽀글 나오는 게 산소인데 그 산소가 세균을 산화시켜서 죽여. 세균을. 요걸 산소로 죽이는 거야. 사실 산소로. 일산화탄소는 CO5고요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저게 원자가 붙어서 그래서 일산화탄소 맞아요. 여기가 1은 생략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산화탄소고 2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2산화탄소. 근데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산화탄소는 그래도 먹으면 죽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일산화탄소는 죽어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뭐 이런 거는 안 가르쳐주는 게 좋은데 하여튼 뭐 자살할 때 있잖아 일산화탄소를 그 번개탄 같은 거 펴놓고 있으면 예, 일산화탄소가 뭐 들어와 가지고요 예, 그냥 죽어요. 예, 자다가 죽어요.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폈어요 집에서. 네. 근데 비 오면은 연탄이 젖어. 네. 그럼 일산화탄소가 나와.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산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네. 산소가 적으면 일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면 자다가 이렇게 뭐 좀 뭐 정신 몽롱해지고 이럴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 그리고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다. 이거는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H2O. 그러니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개라는 거예요. 이게 아래 첨자로 쓰는 게. 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나 배열이 서로 분자를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나 배열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다. 다른 물질이다. 그 일산화탄소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삼산화탄소 그거는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삼산화탄소는 사실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CO3 이가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존재하거든. 그럼 뭐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런 이온은 이제 탄산 이온이라고 해요. 탄산 이온. 탄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저런 CO3 이가 마이너스는. 이건 분자는 아니고 사실 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표현.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는 이제 베르셀리우스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제안한 거고, 그 전에 중세 연금술사들은 요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예. 금, 은, 약간 조승자로 예. 약간 태양광 그런 거 같긴 하네요. 예. 구리, 황. 근데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했잖아. 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안에다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야. 동그라미 안에. 골드, 실버, 뭐 커퍼,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돌턴은 원 안에다가 쓰자. 근데 그 원 그리는 것도 귀찮은 거지 이제는. 그쵸? 그래서 알파벳만 쓰는 건데 자, 원래 원소들마다 또 원래 이름이 있어요. 탄소는 카본인데 그러면 C를 쓰잖아요. C. 근데 원소들의 이름이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첫 글자를 따자. 근데 탄소는 카본으로 C를 따고 놨는데 칼슘이 있잖아. 네. 그럼 또 C잖아. 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고 중간에, 그러니까 꼭 두 번째 글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꼭 두 번째 글자가, 이건 두 번째긴 하죠. 지금 칼슘은. 그러면은 이거 금이랑 은 이거 베르셀리우스 이거는 라틴어예요? 영어는? 모르겠어요.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골드는 아니죠. 영어는 아니에요. 네. 골드는 아닙니다. 네. 라틴어 같긴 해.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글자를 쓸 때는 이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써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네온이면 NE 이렇게 쓰면 안 돼. NE 써야 되고, 그럼 C 이게 L이에요. CL. I가 아니에요. I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I 아니다. CL이다. CL.
알루미늄도 AL입니다. AL. 대문자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소, 염소 CL이다 이거. 나트륨, 아이오딘, 알루미늄, 뭐 헬륨, 플로린, 산소, 아연은 ZN, 그 다음에 탄소, 철, 황, 질소, 마그네슘, 구리, 네온, 금, 칼륨, 리튬, 납, 칼슘. 칼륨은 포타슘으로 부르기도 한다. 뭐 대학교 가면 이제 시약 같은 거 보면 포타슘으로 써 있긴 해. 칼륨이라고 써져 있고 포타슘으로 써 있기도 해요. 나트륨도 소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아연 있잖아요. 예. 아연은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아연? 아연도 뭐 아연 광산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연. 왜? 네? 아니 아연이 불에 약하다고 들어서 아, 그런가? 불에 닿으면 약간 액체 같은 거 많아서 생명체 필수 영양소. 골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식품으로 얻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약간 저는 아, 순수한 아. 뭐 아무튼 다 이런 거는 광석 속에 들어가 있긴 하죠.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에 들어가 있죠. 보통 금속들은 다 산화되어 있어요. 산화 아연 이렇게 존재를 해요. 철도 자연계의 철로 있지를 않아.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네. 산화철로 있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철하고 이제 산소랑 분리를 해내. 그래서 철을 얻어내는 거야. 알루미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산화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맞구나. 그래서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있어요. 그런 형태로 광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럴 이유는 있어요. 사실 이제 전자를 잘 뺏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산소는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있고. 자, 분자식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들의 원소 기호랑 그 다음에 원자 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자식인데 물은 H2O가 분자식인데 수소 2개와 산소 1개인데 1은 생략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쓰면 1개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써요. 이거 분자식이고 이 앞에 2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물분자가 2개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물분자 전체적으로 2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냐? 그러면 2는 4에서 수소 원자 4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산소 원자는 2개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소라고 말하는 애는 만약에 수소 원자다 이러면 H만 써야 되는데 수소는 H2로 존재를 해. 산소 O2로 존재하고 질소 N2로 존재합니다. 염화수소 HCl, 물은 H2O, 황산은 H2SO4,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는 NH3, NH3, 메탄은 CH4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소 기호니까 이거는 그냥 산소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분자다 이러면 O2로 하시는 거고
염소는 Cl 써야 되고, 요거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구리는 Cu. 요건 황입니다. 황. 얘는 칼슘. 자,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식. 자, 물의 분자식에서 물 분자는 몇 개? 두 개입니다. 수소 원자의 총 개수. 네 개죠. 한 분자당 두 개인데 두 분자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두 개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옆에 있는 거 조금 어려운 건데 얘네들은 분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분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독립되게 이제 입자로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여 있는 거야. 뭉탱이로 있는 거야. 이거는 분자라고 우리가 하질 않아요. NaCl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합물이라고 해야 돼. 화합물. 이거는 그냥 화합물이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그런 거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분자냐 아니냐. 근데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된다. 자, 넘깁시다. 아무튼 돌턴은 원자 모형을 이제 간단한 공 모형으로 나타냈고, 톰슨은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자를 발견해내요. 그 전자가 들어가 있는 푸딩 모형을 이제 주장을 하고,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해요. 원자 핵. 그래서 뭐 이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하는 게 좋고, 보어는 이제 궤도 모형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껍질처럼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현대적인 원자 모형은 이게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어렵죠? 그걸 한테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이상하죠? 뭔 얘기하나 싶죠? 맞아요.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그가 그 양자역학 관련 책 읽어보고 슈레딩거 고양이 읽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뭐 화학 1, 2 이렇게 배울 때는 배우긴 해.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개념 확인 문제는 좀 숙제로 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38초까지 36, 38초까지 해올 수 있죠? 실력 강화까지 숙제로 하자. 그러면 이호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숙제로 해주시고, 이온, 뭐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래는 중성 전하를 띠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원래 중성인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띤 입자가 된 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전자는 되게 작아서 이게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뭐 이런 거긴 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아까 그 보의 원자 모형 잠깐 나왔는데 네. 리튬이면 전자가 3개가 있는데 네. 사실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다 똑같이 있진 않아요. 예,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좁아서 2개만 채워지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껍질은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가요. 8개가. 얘가 리튬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이 있다. 양성자가 9개가 있습니다. 플루오린. 첫 번째 껍질은 얘도 전자 2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 7개. 나머지 7개가 그 다음 껍질 있어요.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잘 봐. 근데 얘가, 요 전자가,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맞아. 근데 얘랑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애랑 만나. 그러면 잘 봐.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9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플러스 3이 셀 것 같아? 플러스 9가 셀 것 같아요? 플러스 9가 세요. 그래서 만나잖아? 그럼 이 전자를 이렇게 뺏어요, 얘가. 빼서 한다고요? 얘가 플러스 9니까. 아. 그러면은 얘 플러스 9니까 얘도 뺏길 수 있을 것 같잖아? 네. 근데 얘랑 얘는 차이가 얘는 바깥쪽 껍질에 있어.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멀어. 네. 요런 건 잘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를 뺏기고 얘는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전자를 하나를 뺏겨. 그러니까 하나를 뺏기고 나면은 양성자는 그대로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2야. 네. 합치면 플러스 1이지. 네. 그러니까 전자를 뺏기면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 근데 얘는 하나를 뺏어 왔어. 그러면 얘도 하나 더 뺏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8개까지만 채워줘요. 사실 8개까지만. 아.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더 뺏어 온다 얘가. 네. 그럼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근데 거리가 되게 멀어져요. 네. 얘는 간수를 못해. 그래서 플루오린은 8개가 될 때까지만 전자를 뺏어와. 그냥 하나만 뺏어와. 하나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래서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F-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지 혼자 있을 때는 원래 전자 3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애들이랑 막 만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애는 전자를 잘 뺏어가고 어떤 애는 잘 뺏겨. 뺏기는 애는 전자가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전자를 하나 잃으면 빼기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지고 난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자 핵보다 전자가 하나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전하를 띠게 돼요. 양전하를. 그래서 전자를 뺏기면 양이온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야. 전자 하나 뺏겼어요. 네. 원자 핵은 플러스 11로 동일한데 전자는 10개가 돼서 전자의 총 전하량 마이너스 10이고 2개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1가. 근데 마그네슘은 왜 2개를 잃어버리느냐? 2개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어가지고 2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얘는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껍질 2개, 그 다음 껍질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 다음 2개. 뭐지? 자꾸 깜빡깜빡하네.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그랬을 때 내가 깜빡해서 그런 건데 아니네요.
자, 여기 있는 두 개가 떨어지기 쉬운 애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두 개가 떨어져요.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은 전자를 받으면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음전하가 더 많아져서 음이온이 돼요. 전자를 받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두 개 받으면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 자, 이온식, 이온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건데, 자, 리튬 이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리튬 이온. 요게 더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 전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얘는 전자가 몇 개가 떨어진 거야? 두 개 떨어진 거야. 두 개를 더한 게 아니야. 두 개가 떨어진 거예요. 세 개가 떨어지면 3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3개 떨어져요. 요게 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알루미늄이었던 애가 전자 3개 옆에 떨어져서 옆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 게 아니야. 사실 전자 3개 떨어진 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넘어가 보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요.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가고 두 개를 얻으면 2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름인데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하는 것 같긴 하다 지금. 이온이 약간 어려워요? 이온 어려워요? 네, 이온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하고 있어. 여기는 조금 문제 풀어가면서 하자 그러면. 자, 여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온에 대해서 1번부터 한번 5번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건 같이 해보자. 이온에 대한 설명. 전기적 성질을 띱니다. 중성이 아니니까. 예.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 얻으면. 예, 음전화를 띄니까. 음이온은 본래 원자보다 전자가 더 많다. 전자를 얻은 거니까 전자 더 많죠. 이온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다. 이온은 안 같아요. 원자는 같지. 원자는 그 기억 디귿 1번이고. 자, 이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B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야. 근데 A는 아직은 뭐 잃기 전이거든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건 중성이지. 그 다음에 B는 A와 전자수가 같다. 아니죠. C는 아직은 중성이고 지금 전자 들어오는 그림이고, D가 음이온이고,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 같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 핵의 전하량은 사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만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하량은 변화가 생기죠.
다음에 B와 D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얘는 양전하고 얘는 음전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는 건 아니죠. 자,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림이야. 그럼 얘가 나트륨이면 얘는 Na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 나트륨 이온.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 맞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이온이 형성될 때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만 왔다 갔다. 나트륨 이온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보다 크다. 아니지. 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1의 전하를 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수 세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고, 전자를 얻은 거고, 4번.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아니죠. 전자가 더 많죠? 4번. 자, 5번에, 자, 얘는 무슨 이온? 양전하고 더 많지? 양이온. 이게 양이온. 양이온인데 A 플러스 1가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전자가 많죠? 음이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얘 음이온이죠? 얘는 양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구분하시오. A와 D는, 이건 이온 자체를 써놓은 거구나. 이걸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네. 바꿀 수는 없는데, 아무튼 양이온은 지금 A와 D고요.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핵전하량보다 전자가 더 많은 B와 C다. 알 것 같아요? 자, 6, 7, 8도 해볼게요. 6, 7, 8도. 6, 7, 8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뜻이 저 잃은 거예요? 6번? 두 개를 잃어버려서 2가 플러스 이온이 돼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A는 지금 양이온입니다. 지금 양이온. 전자 두 개 잃어버린. 근데 근데 잃어버린 개수도 여기에 플러스 옆에 숫자가 적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잃어버리면은 1은 생략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 잃어버린 상황이지 사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앞에 좀 마저 하고 합시다. 자, 여기 하다가 말하는데 사실 자, 44쪽에 양이온은 이게 원래 수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요. 양이온은 화자 안 붙이고, 양이온은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이온만 붙입니다. 칼륨 이온, 은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음이온에 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여요. 이온만. 구리 이온, 아연 이온, 알루미늄 이온, 암모늄 이온. 근데 암모늄 이온은 이제 좀 특별한 거야 사실. 암모늄 이온은 하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여러 개 붙어서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냐. 근데 NH4 플러스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
이런 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긴 해요. 이렇게 지금 빨갛게 박스 쳐놓는 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네. 자, 하여튼 그렇고 음이온은 화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화. 근데 또 없는 것도 있지.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음이온이긴 한데 이거 원래 이름이 염소야, 염소. 네. 소자를 빼고 화자를 붙이는 거야. 염화이온. 아. 얘가 브로민인데 이건 소자는 없으면 그냥 브로미나 이온 쓰면 되는데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이나 이온 쓰면 되는데 요게 소자가 이 산소거든요. 산소. 원래 산소잖아 이게. 그러면 소자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황화이온은 이제 황은 이건 그냥 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황화이온 쓰면 돼요. 어려워요 사실. 처음 보면 어려운데 네, 외울 수밖에 없어요. CO3 이가 마이너스는 탄소산소거든. 탄소산소. 이게 탄산이온. 인이랑 산소야 이게. 인산이온. 인산이온. 질소랑 산소. 질산이온. 줄여서 하는 거예요? 황이랑 산소죠. 황산이온. 네, 탄산, 인산, 질산, 황산이온. 탄산음료 할 때 탄산도 뭐예요? 탄소랑 탄소. 예, 이거예요. 탄산음료에 이게 있어요. 네. 예. 탄산음료에 CO3 이가 마이너스 탄산이온이 있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 예, 어려운데. 과자가 붙는 이유는 사실은 산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긴 해. 그래서 하여튼 이게 MnO4잖아요. 이게 망가니즈가 Mn이 망가니즈야.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건 아세트산 이온. 다 어렵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다. 근데 원래 칼슘 이온이 2가 플러스예요. 염화 이온은 1가 마이너스야.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할 때 둘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 만나. 얘는 혼자서도 플러스 2인데 얘는 혼자 있으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 전하량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는 애는 CaCl2로 만나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칼슘 이온이 하나 있어. 2가 플러스짜리. 근데 얘가 1가 마이너스짜리가 하나 붙었어. 그러면은 합쳐도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하나 더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하나 대 얘 두 개가 붙어야 돼. 그래서 염화칼슘은 그냥 CaCl이 아니라 CaCl2로 존재를 하는 거야. 알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있는데 3가 플러스예요. 알루미늄. 산소는 2가 마이너스야. 몇 대 몇으로 붙어야지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이 될까요? 2대 3으로 붙어야 돼요. 2대 3. 얘는 하나가 3가 플러스고 하나가 2가 마이너스잖아. 네. 이거 곱하면은 얼마야? 6이요. 플러스 6이죠. 이거 곱하면 6이요. 마이너스 6이죠. 더해서 0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이렇게 생겼어. 산화 알루미늄.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개수비가 맞아야 되고 뭐 여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해보고 원자가 전자를 어쩌면은 양이온이 되냐 이름이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요거는 리튬인데 양이온은 그냥 리튬 이온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 붙는 애는 이건 아이오딘이거든요. 아이오딘 화이온. 이건 수소산소거든요. 수소산소. 이거 수산화이온. 칼슘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건데 이과 플러스에 원래 산화이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 2개 잊어버려야 되고 2개 얻어야 되고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이거는 사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원석이 오니까 다 외워야. 이거 어렵죠. 분자식도 혹시 다 외워야 되나?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고 앞에 숙제는 앞에만 해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화학 되게 어려운데 오늘 한 건